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엄청난 기대를 받다가 글쎄요,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바로 차세대 반도체 혁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울프스피드인데요. 과연 이 회사,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전기차, 그리고 우리 삶을 바꿔놓을 5G 통신, 이런 미래 산업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성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핵심 열쇠가 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울프스피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영어로는 CIC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써온 그냥 실리콘 반도체 업그레이드 버전, 아니 거의 혁명적인 다음 세대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실리콘이 이제 힘에 붙여서 난 더는 못해 하고 있을 때 이 CIC가 나타나서 내가 할게 하는 거죠. 훨씬 뜨거운 온도랑 높은 전압도 거뜬히 버티면서 에너지 효율은 또 엄청나게 높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전기차는 더 멀리 가고 충전은 더 빨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차세대 반도체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리고 울프스피드가 어떻게 이 판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울프스피드는 처음부터 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1987년에 크리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LED 조명 회사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래는 이쪽이다 하고 확신한 거죠. 잘 나가던 LD 사업 같은 걸 다 팔아버리고 오로지 이 실리콘 카바이드 SiC와 질화갈륨 GaN이라는 차세대 반도체에 모든 걸 겁니다. 그야말로 올인을 한 거죠. 이 과감한 선택이 바로 울프스피드 신화의 그리고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울프스피드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찬란한 미래,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열광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울프스피드의 사업 구조를 보면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파워 제품 부문이 거의 70-80%로 압도적이죠? 바로 여기가 전기차, 산업용 장비 같은 데 들어가는 핵심 CIC 반도체를 만드는 곳입니다. 사실상 울프스피드의 미래는 이 파워 제품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장 스토리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이 대체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생활을 바꿀 전기차, 그 심장부인 인버터랑 충전기에 바로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5G 통신 기지국,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인버터, 그리고 심지어 국방 분야의 레이더 시스템까지. 한마디로 미래라고 불리는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 울프스피드의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여기 숫자를 보세요. 1,00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3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2030년,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이 CIC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리고 울프스피드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끌어갈 선두주자로 주목받았던 겁니다. 이러니 투자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스토리가 해피엔딩은 아니죠. 이 눈부신 약속 뒤에는 아주 차가운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장밋빛 전망이 어떻게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 위기의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경고등은 바로 매출에서 켜졌습니다. 모두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웬걸요? 2025년 회계연도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선두주자의 매출이 꺾인다? 이건 정말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죠. 매출 감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순손실, 그러니까 적자 규모였어요. 2024년에도 이미 8억 달러가 넘는 큰 적자였는데 불과 1년 만에 그게 2배 가까이 늘어서 1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못 번 수준이 아니라 회사가 가진 돈을 말 그대로 태워버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죠. 이쯤 되면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문제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밖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고 특히 중국 업체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싼 값에 물건을 풀어버리니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근데 진짜 치명타는 회사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율 문제였어요. 쉽게 말해 반도체 100개를 만들면 성공하는 게 70개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 CIC 반도체가 원래 만들기가 엄청 까다롭긴 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공장을 짓느라 돈은 쏟아붓는데 정작 팔 물건은 제대로 못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가장 큰 고객인 전기차 회사들까지 우리 지금 주문 좀 미룰게 해버리니 완전히 KO 펀치를 맞은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파산이냐 아니면 재탄생이냐.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울프스피드는 마지막 생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미국의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 즉 법정 관리를 통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2025년 7월 생산에 문제 있다는 뉴스가 터지자마자 주가는 그야말로 폭락했고요. 회사는 부랴부랴 위기관리 전문가인 새로운 CFO를 데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8월 말에 나온 실적 발표는 시장에 충격을 줬고 결국 한 달도 채 안 된 9월 8일 법원에 가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챕터 11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미국에서 말하는 챕터 11은 우리나라처럼 저 회사 망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은 계속하면서 빚을 조정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재탄생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보셔야 해요. 울프스피드의 계획도 딱 그겁니다. 첫째, 25억 달러나 되던 빚을 15억 달러 넘게 확 깎아버려서 몸을 가볍게 만들고, 둘째, 그 대신에 돈을 빌려줬던 아폴로 같은 큰손 투자자들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존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죠.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희석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회사를 살리고 공장을 더 지을 돈을 확보해서 몇 주 안에 완전히 새로운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뭘 생각해야 할까요? 울프스피드 투자의 핵심, 바로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결국 울프스피드 투자는 이 양날의 검, 이 딜레마와 마주하는 겁니다. 한쪽을 보면 여전히 CIC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기차와 5G라는 엄청난 성장 시장이 기다리고 있죠. 이걸 약속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빚도 줄었고요. 하지만 반대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질적인 생산 문제는 아직 해결됐다는 보장이 없고 경쟁은 더 심해졌죠. 그리고 가장 뼈아픈 건 구조조정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희석됐다는 위험입니다. 이 약속과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울프스피드 투자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투자처라는 거죠. 성공하면 정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뛰어들기보다는 새로 CFO가 정말 이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증명하는 걸 시켜봐야 합니다. 특히 구조조정 이후 처음으로 나오게 될 2026 1분기 실적이 바로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오늘 긴 이야기의 마지막,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울프스피드는 이 지옥 같았던 파산의 터널을 지나 재무적으로 완벽히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약속했던 그 엄청난 기술적 잠재력을 현실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울프스피드의 미래 주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